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비트코인으로 부자된 사람들, 당신은 절대 포함 안 됩니다. 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 때려치우고 코인으로 수십억 벌었다는 20대 청년. 남들이 못 알아챘던 초기 투자로 하루아침에 자산가가 된 개발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조회수까지 챙기는 유튜버들.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면 왜 우리 주변엔 그만큼 부자가 안 보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됩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과연 나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미래다. 지금은 떨어졌지만 결국 다시 오른다. 존버하면 언젠간 간다. 그 말 어디서 처음 들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전문가인 듯 말하는 사람들, 차트에 선 몇 개 긋고 곧 폭등 예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 손실 이야기는 안 해요. 그리고 그 말은 어쩌면 지금 누군가가 수익을 실현하려는 타이밍에서만 나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을 때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건 단순한 투자자일 거예요. 적당한 시점에 사서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비트코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채굴 장비를 갖춘 사람, 거래소를 운영한 사람,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엔 유명한 인물도 있죠.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자 암호화폐 업계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암호화폐를 처음 세상에 선보일 때 이더리움 가격은 $1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수천 배가 넘었죠. 그걸 당시에 산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 말고요. 비트코인의 첫 채굴자들. 이건 거의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습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스스로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채굴해뒀다고 알려져 있죠. 현재 가치로 따지면 수십조 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코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갑에 보관만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미 세상에 영향력을 줄 정도의 부를 갖췄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 입장에선 게임의 룰을 다 알고 있었겠죠. 또 하나, 비트코인의 진짜 수익자는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사람들이 거래만 하면 거래소는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거래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이낸스의 창립자, 창펑자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인물이죠. 그가 돈을 번 구조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사거나 팔 때마다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당신이 떡락해서 손절할 때조차요.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왜 아직도 비트코인으로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려면 누군가는 사야 하고 누군가가 사야 기존 보유자는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10년 뒤엔 후회할걸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진입해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올 사람에게 건네는 멘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교묘합니다. 시장이 열릴수록, 정보가 빠를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믿을수록 가장 먼저 움직인 소수만이 그 시스템을 통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잃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벌고 있어요. 그런데요, 최근 3년간의 통계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중 68% 이상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은 2020년 이후에 진입한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은 유튜브 광고, SNS 홍보, 지인의 추천 같은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을 기회의 땅처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고점에서 매수한 피해자가 됐습니다. 물론 극적인 반등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반등이 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썼던 사람들, 즉 빚을 내서 투자했던 이들은 시장 반등은커녕 이미 계좌가 사라진 상태에서 기회를 논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왜 이런 구조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당신이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보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5년 뒤 이 영상을 안 보면 후회합니다. 2030년까지 100배 간다. 지금 안 사면 기회 없다. 그 영상들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은 대부분 이미 돈을 번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 당시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조회수 상위권에 있던 영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야 합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를 놓칩니다. 이번 사이클은 다릅니다. 그 영상들의 대부분은 이미 수천만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혹은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제작한 콘텐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 하단에는 항상 있었죠. 아래 링크로 가입하시면 수수료 할인 혜택 드립니다. 그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유튜버는 거래소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당신이 거래하면 할수록 그들은 계속 돈을 버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광고 마케팅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심리 조작입니다. 당신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감정을 들게 만들고 남들은 다 벌었다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불안을 심어주는 것. 그리고 그 순간 한 번이라도 손가락이 거래소 앱을 터치하게 만들면 이미 시스템에 진입한 겁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가격이 오르면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러다 보면 고점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떨어질 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깊게 내려갑니다.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비트코인 열풍이 가장 강하게 불었던 시기, 서울 강남의 한 학원가 근처에서 학부모들끼리 코인방을 만들고 매일 시세를 공유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비트코인 2000 올랐더라. 이오스는 진짜 갈 것 같아. 이런 대화가 일상처럼 오갔죠. 그들 중 한 명, 아이 둘을 키우던 40대 어머니는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받아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당시엔 이 정도는 금방 회복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요? 3개월 만에 계좌는 반토막. 그 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더 저렴해진 다른 알트코인에 투자했지만 회복은커녕 상장 폐지를 당하면서 전액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합니다. 처음엔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따라간 것뿐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안 사면 바보 같고 사면 최소한 같이 간다는 안정감이 생기죠.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엔 그런 집단의 안전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단이 몰릴수록 탈출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한때 국민 코인이라 불리며 사람들을 열광하게 했던 수많은 알트코인들. 지금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죠. 루나, 테라, 리플, 트론. 이름은 다르지만 흐름은 같았습니다. 가격 상승, 커뮤니티 활성화, 미디어 확산, 대중 진입, 폭락, 침묵. 그 과정에서 항상 수익을 챙긴 쪽은 같았고 손해를 본 사람들은 다른 얼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속는다는 다짐과 함께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늘 다시 만들어지니까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다. 전 세계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국가가 채굴을 허용한다. 중국이 다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뉴스들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뉴스들이 대중의 기대감을 자극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이쯤에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 비트코인은 아직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파티에 뒤늦게 도착한 사람일 뿐일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하나의 비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카지노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카지노는요, 게임을 하면 할수록 손님이 이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게임이 계속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손님이 잃는 그 돈이 결국은 카지노라는 시스템의 유지비이자 수익이 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수익을 내야 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입 타이밍과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자본의 크기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시장엔 정보가 빠른 사람이 있고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심지어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신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그들이 매수할 때 뉴스는 조용합니다. 그들이 매도할 때 뉴스는 크게 터집니다. 이건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날, 전 세계 뉴스가 비트코인 시대의 개막이라고 떠들었죠. 그런데 그날 비트코인 가격은 반짝 올랐다가 단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 승인을 예상하고 가격을 끌어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인되자 호재 실현과 함께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진 거죠. 이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오래된 원칙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날을 시작점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진입한 투자자들이 가장 높은 가격에 물리는 일이 반복되죠. 이쯤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다 사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분명히 혁신적이고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탈중앙화라는 철학도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강한 도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철학이 투기로 왜곡되면서 대중이 참여하는 순간 그 본질이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철학을 믿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조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건 돈이 오가는 시장에서 철학은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진입자들, 채굴자들, 거래소 운영자들,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인플루언서들. 그들은 이미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었고 그 규칙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그 게임의 룰이 아닌 누군가의 후기를 믿고 진입했죠. 그리고 그 후기는 늘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만 편집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할 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 자산을 둘러싼 말의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만 소비하도록 유도되는지, 어떤 사실은 감춰지고 어떤 감정은 자극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직시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해 있는 상태라면 언젠간 오를 거야라는 생각만으로 버티고 계시다면, 혹은 지금 들어가 볼까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은 냉정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내가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 반응한 결과인가요?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조의 문제지 진심의 보상이 아닙니다. 이미 90%의 수익이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는 걸 인정해야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기겠습니다. 시장은 잔인합니다. 하지만 잔인한 건 시장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정으로 움직이는 인간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계산할 차례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단순히 암호화폐 하나를 분석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주하고 싶었던 건 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고 무엇에 속는가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어떤 투자든 하고 있다면 아마 머릿속엔 이 생각이 있겠죠.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 문장은 늘 손해본 사람이 했던 말이었다는 걸. 실제로 2000년 닷컴 버블 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터넷의 미래를 믿고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 야후, 이베이, 정말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살아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천 개의 기업들이 망했고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미래를 믿었지만 그 미래를 돈으로 계산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존재할 겁니다. 암호화폐도 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 산업의 성장은 당신의 수익과 반드시 연결되진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혁신을 투기로 오해하고 비전을 복권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시스템 안의 일부라는 사실은 잊게 되죠. 어떤 시스템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중심부가 존재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기회를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도, 정보, 자본의 삼각구도가
당신과 중심부 사이를 명확히 나눕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 그들이 이미 먹고 난 자리에 우리는 늘 희망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걸 사려는가? 나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그 사람은 왜 그 말을 나에게 하는가? 비트코인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기술 자체를 공부하고 블록체인의 철학과 구조를 이해하고 그 산업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장기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오르고 떨어지는 숫자만 보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누가 주워간 고철에 반짝이는 줄 알고 다시 뛰어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정보는 너무 많고 그 안에 진실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단 하나, 나 자신이 이 구조를 이해했는가에 대한 질문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당신은 평범한 투자자와는 이미 다른 지점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젠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시 같은 게임 안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고 판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 건지. 비트코인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희망을 소비하는 방식은 끝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